네. 2부의 공통 종목으로 우선 첫 번째 LG 생활건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몽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LG 생활건강 종가 보시면 32만 원대거든요. 이분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61만 1,400원에 13%. 그러니까 그 들고 계셨던 시간도 꽤 돼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원만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 자체도 완전히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런 차트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NC소프트 할 때 차트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도 애몽님께서는 네. 일부 첫 번째 종목이었던 NC소프트 상담을 보면서 두 분께 혹독한 충고를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 본능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G 생활건강은 더 심해요. 이게 1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세상에. 지금 30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앞으로 좀 진단을 좀 혹독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투자 의견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의견 보유 보유할까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요? 매도입니다. 매도. 네, 엇갈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분 다 보유든 매도든 조금은 혹독하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팀장님 보유를 왜 해야 될까요? 네,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 종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왜 주가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는 점 체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상반기에 조금 기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지 어떤 대외 언론, 정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게 아쉽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상은 됐는데 우리 예상보다 혹독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한알령 관련 뉴스도 있었고 뭐 OEM 기업들은 그냥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완제품에 자기들의 로고를 박아서 팔고요. OEM 기업들은 로고 빼고 줍니다. 완성 기업한테. 그러면은 이 중국이랑 미국 이런 다른 나라 샀을 때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버리면.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박혀 있으면 안 산답니다. 왜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은 말할 수 없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평론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이 밝힌 걸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LG 생활건강이 2021년에 실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3년 상반기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 타겟팅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하셨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30% 정도 깎였는데 중국 매출은 거의 70%가 깎였다고 합니다. 많이 깎였네.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린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에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 유럽, 일본을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 감소가 10% 내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보다 잘한 거죠.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은 그 어떤 자회사 모멘텀으로 그나마 좀 하방을 견디는 모습인데 LG생활건강은 좀 정통으로 맞았다. 근데 뭐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우리가 중국 비중을 뭐 다른 데로 돌리겠다 이런 발언을 안 해서 아쉬운데 그나마 그 뒤에 나온 게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가격을 5에서 7%가량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뭐 바닥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4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상반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이제 PD님께서 찾아준 거에 보면은 푸샴푸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적 바닥이 언제일지 이제 뭐 그런 LG생활건강의 전략을 바꾸던가 푸샴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던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제는 걱정을 덜 해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왔고 이런 모멘텀이 예상되니까
그렇다고 LG생활건강을 내가 그냥 단기적으로 뭐 저점 이탈했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볼 종목은 아니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내가 정말 볼 만큼 다 봤다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 종목이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손절가는 제가 28만 원. 28만 원? 손절가를 제가 28만 원, 29만 원, 28만 원 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 근데 이제 한 6개월 33만 원? 네, 이제 6개월 정도 보유하신다고 네네. 하면은 48만 원까지도 볼 수 48만 있겠다. 원까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연호 팀장의 LG 생활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그냥 매도 의견이시고 뭐 평소 때처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LG 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그룹이 화장품 위주로 하죠.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LG 생활은 화장품이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생활용품, 기타 뭐 뷰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활용품 3분의 1, 뷰티 3분의 1 되고 그러면 그래서 2015년부터 사드에 이제 중국에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화장품제 끝없이 내려왔거든요. 15년도부터. 그러면 내려왔는데 왜 LG 생활건강은 15년부터 안 내려오고 그때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 왜 올라가냐? 화장품은 중국 관련된 게 이미 아무래도 계속 피해를 보고 올 거니까 그 내려왔는데 이 주식은 올라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모레를 팔아서 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화장품은 예를 근데 대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말고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이 셀지생을 많이 나가서 좀 더 이제 실적을 방어를 했거든요. 그 아무래도 중국이죠. 면세점이나 뭐 이렇게 관광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직격탄을 막 안 좋아졌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그러면서 중국이 로컬 화장품들이 이미 우리만큼 계속 다 올라와서 인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 자체가 크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LG 생활건강은 뭐 다른 이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뭐 뷰티 쪽으로 가서 좀 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중요한 것은 산업의 성장이 계속 멈춘 게 아니라 하락으로 들어갔으면 주식은 끝없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400만 원, 300만 이렇게 가던 게 좀 저 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LG 생활건강도 바닥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용품은 그대로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 악재가 뭘까? 그럼 우리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중국도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간다고 제가 10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 대한 피해는 회복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전체 보면 이 주식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빠진 거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있어 그죠. 그거보다도 이미 그전부터 21년도 여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에 매출이 2~3% 빠졌어요. 영업이익도 빠지고 이미 전기 대비도 빠지고 이미 실적이 2021년도 말부터 하반기에 빠지기 시작했던 경기가 21년도 고점인데 경기가 직격탄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 중국이 특히 크게 내려가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활용품도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덜 팔려요. 그런데 화장품도 같이 이제 중국이 이미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코로나 때에는 소비가 아주 좋아서 영업이 1조 2천억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전부 다 덜 소비하면 코로나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들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끝없이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 바닥까지 오면 그때 당시에는 1조 2천이니까 시가총액 기준 보면 뭐 10배 정도 10배 정도 됐나요? 8조 9조니까 한 8배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조대인데요. 이게 보시면 자 5조예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 안 나올 걸 보이거든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지금 쇼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지금도 비싼 거죠, 이거. 그러면 주식을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나빠진 거 알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차트도 21년도 급격히 3년 동안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죠. 1조 2천억 영업이익 나다가 뭐 앞으로 3천억 4천억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막 70% 80% 빠져야 되잖아요.
이거 주식은 170만이니까 80%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더라도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중국이 침체가 우리하고 관계도 침체가 더 되고 그러면 그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미국으로 그렇죠. 가서 미국에 가서 뭐 우리나라 생활용품 되겠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그렇지 경쟁이 안 거니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재료는 다 올라가 있죠. 세제부터 원재료 다 올라가 있잖아. 이제 나프타 가격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30% 줄은 거죠 이번에. 이 마진 주는 것은 이제 원자재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판매 가격 올리면 안 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세제도 비싸게 팔면 누가 사냐고 그죠?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1,000원에 원자재 30% 기본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 1,300원 받으면 얘들이 그래야 마진이 똑같는데 당연히 마진은 30%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가 좀 계속 내년에 이어진다 그러지. 원자재가 쉽게 안 빠지고 물가도 잘 안 빠지고 그러면 이 회사에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당연히 20만 원까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 모멘텀은 금리가 하락, 원자재도 다 빠지고 금리도 내려가, 물가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우리도 뭐 그러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급이 원래 이 종목 이렇게 가면서 이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풍제 딱딱딱 내려가잖아요. 끝없이 올렸다가 수급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수급이 한쪽이 팔면 쫙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것도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큰 손들이 장기 투자자가 갖고 있다가 장기 투자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갖고 있어요. 7%. 얘들도 팔았어야 돼. 맨날 안 파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죠.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중이에요? 국민연금도 직무유기예요. 고유계정 외주 주지 않는 50%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이거 주식에 깨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죠? 네. 성장의 세태주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것은 저는 내일 네. 손절가 30만 원, 목표가 네. 35만 원입니다. 네. 자, 애몽님,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손여로 팀장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목표가 48만 원을 좀 제시하셨고, 손절가 29만 원인데,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매도, 부진한 전망, 또 이미 실적은 앞서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30만 원 제시합니다. 네.